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촌우리병원 관절센터 원장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상도 쪽에 오래 살았다 와서 사투리가 좀 많이 섞여 있어서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다들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어르신들한테 잘 생기는 어깨 질환이라는 주제로 간단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깨 통증이 얼마나 많은가요? 어깨 통증은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데요. 서구 서양 사람들 전체에서 한 7% 정도의 인구에서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고 성인의 20% 이상 평생에 한 번 이상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되고 스포츠 활동의 증가로 인해 어깨 통증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호발 연령은 45세에서 64세에 가장 많고 그 이상에서도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1년 이후 재발하는 경우가 약 반수에서 관찰되므로 많이 우리를 괴롭히는 관절 통증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르신의 잘생긴 어깨 질환이라고 했는데 물론 중년 이후에서도 다 많이 생기긴 하지만 특별히 4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오십견이라고 말하는 어깨 질환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돌증후군과 이게 진행되어서 발생되는 회전근개 파열을 소개하겠고, 다음으로 어깨에 돌이 낀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석회화 건염, 그리고 무릎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듯이 어깨도 많이 쓰다 보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십견, 동결견, 유착성 관절염 다 같은 말입니다. 50견은 50대에 생기는 병인데 내 나이는 70인데 80인데 왜 생기냐? 말이 50견이란 말이 유래를 살펴보면 일본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50대에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 30대부터 7, 80대 아주 다양하게 모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견이란 말은 실제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고 어깨 관절막이 굳어서 이렇게 뻘겋게 염증이 생겨서 굳어버리는 걸 동결견, 다른 말로 유착성 관절염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깨가 아프면 다 오십견이냐? 네, 아닙니다. 보통 어깨가 아픈 걸 떠나서 관절 운동 장애가 대부분 동반되어야지 우리가 오십견, 유착성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십견은 다른 충돌증후군이나 석회화 건염, 회전근개 파열 등의 다른 어깨 질환과 감별이 되어서 치료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동결견은 저절로 좋아지나요?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부분 어깨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염증 때문에 어깨가 또 아프고 아프면 당연히 팔을 더 못 쓰게 되고 그러면 또 어깨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더 굳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어깨는 결국 또다시 통증을 증가시키는 이런 악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아프다고 가만히 두면 병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픈 걸 꾹 참고 막 어깨를 써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동결견은 특히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이나 갑상선, 목에 갑상선 질환 많다고 하죠. 그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도 동결견이 많이 발생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깨에 통증이 있는데 가만히 두지 말고 스트레칭을 미리미리 해주시면 이러한 오십견, 동결견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깨 붓는 원인은 다양한데 대부분 석회화 건염, 관절순 파열, 인대 파열, 또 힘줄 파열 등으로 인해서 어깨를 많이 못 써서 즉 스트레칭이 부족해서 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십견, 동결견의 증상을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특별히 어디 부딪히거나 다친 적도 없는데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아프다. 또 머리를 빗기가 힘들고 예를 들어 옷을 입기가 힘들고 용변 처리하기가 힘들고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겨났다.
그리고 저녁에 누워서 주무시려고 하는데 아픈 쪽으로 돌아 눕기도 힘들고 눕기만 하면 어깨가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든지 그런 증상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특히 팔을 들어올리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깨가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동결견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동결견은 근데 언제까지 아픈가요?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유병 기간은 약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동안 1년 동안 아프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계속 아픈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통기, 동결기, 해동기라는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각각 단계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다 다른데요. 먼저 가장 아픈 동통기를 시작됩니다. 점차 통증이 심해지고 특히 밤에 주무시려고 하면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 다음 이러한 많이 아픈 단계를 지나게 되면 어깨가 굳어가는 동결기로 오게 됩니다. 거의 항상 둔한 어깨 통증을 느끼게 되고 아파서 자꾸 팔을 덜 쓰다 보니까 더욱더 굳어지게 되는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동기인데요. 실제로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앞의 기간보다 통증이 많이 감소하게 되어서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 범위가 다소 증가하긴 하지만 완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통증은 없다 하더라도 팔은 여전히 안 들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결견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 단순 통증만 있는 경우는 일단 소염 진통제 같은 약물요법을 시행해 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물리치료를 통한 스트레칭인데 단순하게 따뜻한 물리치료만 한다고 해서 오십견이 낫지는 않습니다. 주사요법은 아프다고 항상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흔히 알고 있는 뼈주사라고 하는 주사는 약 1년에 한 3에서 4회 정도로만 제한해서 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보통은 6주에서 3개월 이상, 하루 1시간 이상, 1시간을 꼬박 하는 것보다는 아침 식사하시고 저녁, 점심 드시고 또는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꾸준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건강한 어깨로 수건이나 막대기 같은 걸 이용해서 아픈 어깨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누워서는 아픈 팔을 안 아픈 팔로 이렇게 잡아주어서 이렇게 들어올려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픈 팔은 환자고 안 아픈 팔은 치료자라고 생각해서 아픈 팔은 힘을 주지 마시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동작은 외회전 동작인데요. 이렇게 문고리를 잡고 몸을 이렇게 틀어주면 팔이 앞쪽이 쭉 늘어나는 외전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러한 내전 스트레칭, 전방 굴곡 스트레칭, 그리고 외전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하루에 3-4번 정도 해주시면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 중에서도 개선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오십견이 왔다면 이러한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겠고, 만약 이러한 스트레칭도 했고 약물 치료도 했고 주사 치료도 했는데 난 전혀 차도가 없다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수술은 특별한 건 아니고 어깨 앞쪽, 뒤쪽 구멍을 작게 내서 이렇게 내시경을 꽂아서 우리 보통 어르신들이 레이저 치료라고 하는 게 내시경 치료입니다. 이렇게 내시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뻘겋게 염증이 생긴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오십견은 아까 전에 관절막이 굳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관절막을 이렇게 열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 만족하는 효과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한 하루 정도만 입원하셔도 되고 한 2-3주 지나면 팔이 많이 편해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충돌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먹었는데 키는 안 자라고 어깨뼈가 자랐다. 병원 가보신 분들 중에 어깨뼈가 많이 자랐네요 라는 소리 들어보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견봉이라는 뼈가 인대를 따라서 자라나는 병을 충돌증후군이라고 하고, 뼈가 자라게 되면 힘줄과 뼈가 충돌하게 되면서 초반에는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견봉이라는 뼈는 어디냐 하면 우리가 어깨 위쪽 뼈를 만져보시면 바깥쪽을 따라 내려오면 딱딱하게 마지막까지 만져지는 뼈가 견봉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뼈가 견봉인데요. 이 견봉뼈 아래쪽이 이렇게 힘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릴 때는 이 힘줄이 이 뼈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평상시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뼈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견봉이라는 뼈 아래쪽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두꺼워진 경우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충돌이 생겨서 이렇게 뻘겋게 썽이 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뼈가 자라있지는 않은데요. 대부분은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는 망곡형 타입이 가장 많으시고 평평하게 생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갈고리형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뼈가 밑으로 뾰족하게 자라있는 분들은 약 70% 정도의 환자분에서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충돌 증후군을 아픈 때 그냥 마냥 방치해두고 팔을 계속 무리하게 써버리시면 이렇게 힘줄이 뻘겋게 염증이 생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찢어지는 경우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충돌 증후군과 힘줄 파열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심할 때는 일단 팔이 올라가지 않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들거나 멀리 쭉 뻗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할 때 찌릿거리는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힘줄이 끊어지면서 힘줄이 안쪽으로 당겨 들어가게 되면 주변 신경들도 자극하게 되면서 팔꿈치나 목 쪽 그리고 손까지 방사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힘줄 파열이 심한 경우는 일어서서 있으면 우리가 팔이 쭉 처지면서 좀 공간이 확보되면서 통증이 덜해지는데 주무시려고 누워버리면 팔이 위로 치켜 올라가면서 주무실 때 통증이 더 악화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움직일 때 통증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 움직임이 제한되고 움직일 때 힘줄 떨어진 부분이 걸리면서 뚝뚝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럼 힘줄 파열되면 팔을 못 드는 건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힘줄 파열이 있다는 거랑 팔을 못 드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한 번에 갑자기 끊어진 힘줄은 일시적으로는 팔을 못 들겠지만 총 우리가 말하는 힘줄은 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만 떨어지면 우리 팔이 금세 적응을 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팔이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때 힘줄이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무리하게 써버리면 파열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되고 좀 더 안 좋은 경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증상과 파열 정도는 비례하지 않고 통증이 한번 생겼고 팔이 일단 안 들리는 증상이 있었다 하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은 그럼 어떻게 치료하나요? 먼저 충돌 증후군은 힘줄과 뼈가 닿으면서 염증이 생기는 단계라서 이때 바로 수술하지는 않으시고 이때는 뭐 주사치료라든지 약물치료라든지 앞서 말했던 스트레칭 같은 물리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돌 증후군이 진행이 되어서 회전근개 파열이 되어버리면 회전근개 파열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50% 미만만 파열된 경우는 앞서 말했던 충돌 증후군에서 했던 치료랑 마찬가지의 보존적인 치료를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 50% 이상 파열되었거나 완전 파열된 경우는 수술로 통해 힘줄을 봉합해주고 물리치료를 시행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힘줄 파열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기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너무 많으셔서 수술에 대한 위험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최대한 팔을 통증이 없게끔 쓰게끔 보존적인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50% 미만의 부분 파열의 경우는 안정을 취한다든지 물리치료, 약물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주변 사람들 중에 그냥 두면 다 좋아진다던데 이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힘줄 파열에 대한 연구를 보면 힘줄 파열은 점점 진행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개에서 점점 2개 이상의 파열로 진행되는 광범위 파열이 되고, 만약에 이러한 광범위 파열을 오래 둬버리면 회복이 도저히 안 되는 이제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관절염이 진행되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로 해결되지가 않고 그때는 인공관절을 하셔야 됩니다. 힘줄 파열은 이렇게 부분 파열이 있다가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 파열로 진행되는데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약 1년에 4mm씩 점점 파열 사이즈가 커진다고 합니다. MRI를 보시면 여기 보이는 새까만 부분이 힘줄입니다. 이 하얀 부분이 힘줄이 끊어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뼈가 이렇게 있는데 힘줄 파열이 이렇게 된 걸 가만히 둬버리면 이렇게 뼈가 위로 치켜 올라가 버리고 힘줄은 더욱더 안으로 당겨져서 봉합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앞서 말했듯이 흔히 알고 계시는 레이저 치료,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를 합니다. 힘줄만 파열된 경우는 힘줄을 꿰매주는 관절 내시경 치료를 하면 되고, 앞서 말했듯이 관절염까지 진행이 돼버린 분들은 관절 내시경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드시고 앞쪽을 좀 절개해서 수술적으로 인공 관절을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또 관절 내시경 사진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렇게 뾰족한 뼈가 아까 견봉뼈가 자란다고 했던 부분이고, 내시경으로 이 뼈 부분을 이렇게 다듬어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하얀색 부분이 여기 보이는 뼈에 붙어야 되는데 힘줄이 파열된 것을 이렇게 내시경으로 봉합한 사진입니다. MRI에서 보시면 이 하얀색 부분이 끊어진 부분이고 이 검정색 부분이 힘줄입니다. 이렇게 끊어진 걸 이렇게 나사못을 이용해서 실로 꿰매서 힘줄이 제 위치에 가 있는 사진입니다. 힘줄 파열 그냥 두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앞서 말했지만 치료 시기가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파열된 상태로 그냥 지내면 봉합할 힘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팔이 불편하다면 마냥 방치해둘 것이 아니고 일단 한 번쯤 병원에 오셔서 간단한 엑스레이라도 촬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석회성 건염입니다. 어깨에 돌이 끼었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돌이 어디에 끼냐 하면 대부분은 앞서 말했던 힘줄 부분이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다시 낫고 또 염증이 생기고 다시 낫고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힘줄로 낫지가 않고 부분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석회처럼 돌처럼 이렇게 끼어버리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은 30대에서 6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저절로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서는 오히려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다른 증상은 크게 모르셔도 되는데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픈 게 가장 큰 증상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출산할 때 보통보다 더 심한 통증이 어깨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너무 아픈 통증이 생기면 이걸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석회 크기가 돌 크기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 분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요 하얗게 치약처럼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석회인데요.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석회를 짜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깨가 아플 때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 계실 겁니다. 뭐 병원만 가면 뭐 MRI 찍자는데 무조건 MRI 찍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도 계실 거고요. 일단은 어떻게 아픈지 문진을 해봐야 됩니다. 환자분이 어떤 식으로 아픈지, 뭐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특정 부분에서만 아프다든지, 뭐 팔을 뻗을 때 너무 아프다든지 아니면 용변 처리가 힘들 정도로 팔이 안 움직인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나면 뭐 직업은 무엇인지 또 일상 활동하시는 건 어떤지를 참고해서
아, 이분은 힘줄이 뭐 끊어졌겠거니 아니면 오십견이 왔겠거니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신체 검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그림은 빈병 들기 검사라고 이쪽 팔에 빈병을 들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팔을 들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힘줄이 끊어지면 이렇게 팔을 들 때 힘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전근개파열을 진단하는 신체 검진입니다. 이러한 문진과 신체 검진을 하고 나면 의심이 갈 때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봅니다. 아까 뼈가 자란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뼈가 뾰족하게 밑으로 자라 있습니다. 이게 견봉 충돌증이 있으신 분들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뼈 소견이고요. 이러한 뼈 소견이 있고 힘줄까지 끊어진 게 의심이 된다면 이렇게 초음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음파는 이렇게 새부리 모양으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붙어있는 힘줄이고요. 아래쪽에서 보면 저 새부리 모양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진이 초음파에서 관찰되는 힘줄 파열입니다. 이렇게 엑스레이랑 신체 검진, 초음파를 했는데 이분은 힘줄이 끊어졌는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연골 파열이 의심된다든지 하면 이제 그때는 MRI 촬영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찰 소견상 또는 힘줄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 엑스레이상 뼈가 자라있거나 뼈가 따라있다든지 하는 경우, 그 다음 초음파상에서 힘줄 파열이 보이는 경우는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회전근개 파열을 좀 더 명확하고 위치랑 이런 것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MRI 촬영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골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도 MRI 촬영 말고는 다른 검사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새까맣게 붙어있는 정상적인 힘줄에 비해서 이렇게 힘줄이 끊어져 있는 소견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절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무릎이나 고관절 쪽 그리고 발목 쪽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계속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잘 옵니다. 그런데 어깨는 팔을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오는 것은 아니고 또 어깨라는 관절은 체중을 싣고 이렇게 다니는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관절염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지 않고요. 만약에 관절염이 발생해서 아픈 경우는 정말 심각한 경우까지 간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인공관절 수술 외에는 큰 치료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관절염이 뼈가 막 자라 있고요. 이렇게 인공관절로 치환한 수술 사진입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증상이 있으셨다면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정확한 진찰과 검사로 꼭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